많이 왔다는 증거겠죠? 뒤졌다는 거. 차가 빨리 왔다. 어떻게 차가 쫙 빠졌나 봐요. 안 막히고. 네, 안 막혔어요. 네, 안 막혔어요. 억울하세요? 억울해요. 아니 늦지 않겠나 그랬는데 잘 빠졌나 보네. 밥 먹기도 바빠가지고 여기로 이동한다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안좀 집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 그래도 워낙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저도 유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혜비네요, 박과장님. 기자회견은 여기하고 지표는 뒤로 가는 거죠. 회비도 내고 기회가 되면 네 후원도 하고 후원 계좌 불러드릴까요? 이 뒤로 조금 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뒤로 조금 가요. 저기 네, 다 같이 뒤로 갑시다. 왜냐면 나 카메라 하나는 조절이 하나가 안 돼. 두 개나 왜 이렇게 하나는 실방, 하나는 녹화방. 너무 안 좋아서 녹화방 좀 떠올려놔. 오늘 여기 원래 오는 날이었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니 고토 변호사님 오셨네. 앞에 계시면 안 물어봤네. 아 좋은 장비를 엄청 싸게 나 싸구려 산 가격으로 사시더라고. 근데 이미 두 개나 시켰어요. 아이고 비가 이거 진짜 우리 장비는 가입해주지 말고 안 되지. 그 제가 쓰는 마이크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네. 만족도가 큽니다. 싼 게 비지도 맞아요. 여기로 비가 새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좀 가볍고 비싸면 좋은데 좀 비싼 게 무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운 거 찾다 보니까 왜 이놈들이 이렇게 적게 왔을까? 비가 와서 그런가? 다른 데 같으면 여기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그죠? 너무 적게. 이 앵거리님이 뭐지 사회 보시나 봐요. 저번에도 한번 보셨다는데 유튜브 좀 찾아요. 영상당 네, 알겠습니다. 열고.
전단지 돌리러 시장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기 뒤로 가실 때 이 다리 조심하세요. 어디 가나 만나. 애국 시민 여러분, 한 5, 6분 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셔갖고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잡을까 많아 보이네. 많이 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아 진짜 저분 전단 유공자 만들어 주세요. 전단 열사, 전단 그렇네. 전부 다 삽입하라고. 그만큼 얼마나 신경한지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기술에 힘드셨네. 아이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트님 여러분. 예, 별일 없습니다. 별일 있을 때 뭐 있겠어요. 사정만 잘하면 돼요. 황교안 대표님 오셔가지고 썸네일은 없었잖아요. 경찰들이 말하네. 경찰들이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들도 경찰 임무가 있으니까. 와 오늘 비 오는 날인데 화면이 막 빨간색으로 해놓으니까 선명합니다. 왜 하면 유튜브에 하면 잘 나오시는데? 굉장히 막 선명하네. 이건 23? 23?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정선거 졸속 선거 대비해서 우리 많은 유튜버님들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애국자님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대법원 파주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제기했던 이런 모든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 우리 졸속 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정면 왼쪽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기도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입니다. 애국가는 우리 이영란 애국 소프라노 가수님께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음향기기가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국가는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다 같이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써봐요. 네, 네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있는 파주, 우리 파주을 선거 무용 소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동안 있었던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던 그 모든 선거에 대해서 내일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도 졸속 선고가 내일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여기 조양건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관련된 말씀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법관들이 김명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졸속으로 선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4시 이후부터 집회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공지사항을 미리 잠깐 좀 말씀드린다면 3시부터 기자회견하고 8번 출구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애국 동지님들과 시민들께서는 바로 이 자리인 대법원 정문, 또 정문 맞은편 사거리에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는 집회대로 하는 것이고 1인 시위는 1인 시위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말씀은 우리 부정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외쳐주고 계시는 우리 민경욱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중에 나와주신 여러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 뵈니까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나오시네. 저기 황교안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많은 전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깨인 분들,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느끼는 분들, 혹은 자발적으로 혹은 옆에서 구원해서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126분이 계신데 126명의 소송을 이제 제일 앞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제 거를 7월 28일 날 지난해 7월 28일 날 기각한 이후에 그 뒤에 125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5건에 대해서 심의도 하지 않고 지금
지금 살라미 전술처럼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겨서 잘라서 전부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게 5건입니다. 근데 5건 중에 매우 중요한, 다들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소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주을의 사건입니다. 파주을 사건은 경찰이 벌써 3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근정 검사가 관심을 갖고 검찰 측에서 노려보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20장의 투표용지가 재검표를 할 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빼박 증거를 두고 지금 검경의 대립 양사까지 나오면서 3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사건을 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늦춰달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음에 이균용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 이후로 판결을 미뤄달라라고 우리 그 변호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기각했고,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만은 어제 그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 한 사건이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저와 인천에 있는 성중경 목사님께서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4.15 총선 253개 지역구 또 비례대표해서 3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치렀던 4.15 선거 자체 전부가 무효이니 전부에 대해서 무효라는 선언을 해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도 내일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내릴 판결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기각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용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고, 그거를 두고 그 하나의 판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자손만대로 그 이름에 그 먹칠을 할 그런 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금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형이 중대범죄, 예를 들면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방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살인사건을 갖고 얘기합시다. 살인사건, 앞으로의 살인사건을 예방할 수 없어서 살인자에 대해서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살인사건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로운 사람들이냐? 이 국가가 힘이 없어서 이런 깡패 같은 사람들에게, 살인자들에게 가족이 살해당하는 그런 참척의 그 사건을 이제 겪어야 된다면 국가가 그것을 나와서 그 사람들을 대신 벌해줘야지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앞으로의 예방 효과 말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금 대법원, 안철상 같은 사람들, 여기 천대엽 같은 이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300명의 국회의원이 이미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기 건드리기 싫다.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사회가 큰 혼란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안철상, 김진영인가요? 이흥구인가요? 이 사람들 3명의 대법관은 앞으로 좋은 이름을 남기느냐,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저스티스라는 자기네들의 대법관의 지위에 맞지 않는 부정한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 이름이 남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오경영 씨 계십니다만, 오경영 대표 계십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헌법재판관들 아니면 이 대법관들에게 그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저항권이라는 것이 총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들어오면 쏜다 이런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런 땀과 눈물, 피를 바칠 그런 준비가 우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8일에 이어서 오늘 또 내일 또 1일까지 우리는 대법원 앞에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외칠 것입니다. 기록에 남기고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1시간 동안 찾아가서 부정선거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천망회회 소위 불루 이러는데 소위 불실이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뜻입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철상 이자들은 내일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기각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럼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 하늘의 망이 너무나 넓어서 그 부실할 것 같지만 하나의 죄에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나의 죄에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정의, 하늘의 뜻은 늦게 올지는 몰라도 하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울 때마다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 나와주신, 우중에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가 용기 잃지 말고 계속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사형. 사진을 위해서 노동지 네, 우리 결과는 지금 뻔히 예상이 되지만 우리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열심히 싸워나가자고 말씀해주신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정말 투사가 돼서 돌아오신 우리 애국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님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태욱입니다. 오늘 내일 이제 있을 선거 앞서서 3시에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오늘 철야까지 해서 24시간 마지막 저항을 하기 위해서 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애국 시민분들 더 참여해 주셔서 내일 3시 선거가 있기 전에 더욱 많은 항의와 저항의 물결이 이곳 대법원 앞을 가득 메워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법원 특별사무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은 정의를 실현하고 법을 구현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으로서는 너무나 반대의 일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통탄스럽고, 그것도 법원의 가장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이, 우리 사랑스러운 조국의 최고 법원이 재판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한다는 사실이 정말 땅을 치도록 통탄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의 타락이 50억 클럽의 권순일 대법관 이름을 오르내리게 되는 데서부터 정말 우리의 믿음과 상식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오던 끝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태, 재판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한 사태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불법이라고 하느냐? 재판은 재판인데 불법이 어떻게 거기서 구현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자, 재판을 우리가 근대 법치 자유민주 국가에서 관심법을 적용해 가지고 딱 보니까 결론을 알겠더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재판 하면은 다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서 증거재판주의라고 해놓았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 을의 경우에 어땠습니까?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가 더 세게 나타날수록 마음대로 선고기일을 잡아서 증거가 증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불법을 어떻게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대법원에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소를 제기한 지도 3년 4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은 빨리빨리 좀 진행해주고 빨리 증거조사 해달라고 할 때 뭘 하고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불과 한 달여 못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는 또 뭐가 그리 급해서 모든 이 강력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파주을에서 나타난 투표록에 약 21장, 약 20장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배부되었다 그러고 한 장은 번호표 절취하지 않고 배부되었다고 정자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검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촌 이동기 투표소 투표지 전체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투입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로 그 재검표 당일에 법원 경위가 투표함을 빼돌리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목격하고 투표함 빼돌린다, 야 오지마 이런 말을 했다라는 대화가 녹취되어서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에 의해서 보도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미루고 덮으려고 하던 수사가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 보안 수사 요구에 의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경찰에서 진행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태가 생기자 여기 이 강력한 증거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선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밝힐 수 있는 이미징 파일이 2개나 법원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이중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다니 그 말을 하는 제가 정말 너무나 기가 찹니다. 마치 천사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처럼 말 자체가 안 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송 지휘권이라는 말로 한계로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러한 소송 진행을 해서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바로 선관위가 이런 사태가 생길 줄 모르고 제출한 하드디스크 이미지 파일과 그건 2020년 4월 15일 날
제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검표 당일날 다시 한번 그것을 돌려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뜨고 거기에서 해시카까지 붙여가지고 메모리 스틱, USB 같은 데에 넣어서 대법원에 봉인해가지고 보관 중인 2가지 종류의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증거조사를 해주지 않고 급기야 졸속 선고로 마음대로 불법 선고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선고를 한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스틱들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책임하에 그것이 보관되겠습니까? 마치 사당동의 선관위 서버를 강제로 그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체해서 과천으로 가져가 버린 그러한 만행과 똑같이 이번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스틱들도 자기들이 훼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직권 남용만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범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어느 대형 언론이나 어느 국회의원이나 발언 하나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되는 이런 통탄할 사태가 생겼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발언의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표를 받고 누구의 지지를 받고 다 그 자리에 가 있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인 저는 책임이 큽니다. 우리 법률계가 이렇게 되도록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통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루어 나가려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외치는 거 한꺼번에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순서는요, 우리 마지막 연사님인데요. 우리 전국 구방대 총괄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네,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무나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방대와 또 자유시민들이 선관위원들, 선관위원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다 고소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고소하다. 수사가 좀 느려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소하고 또 수사한 것들이 기록에 다 남을 것이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투쟁의 이 열정을 끊이지 말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서두에 경찰관들이 몇 명 있는데 지난번 집회에서 제가 연설하기 직전에 저를 뒤에서 폭행한 자가 있어요.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어떤 인간이 수사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찰관들 여기 있잖아요. 폭행을 수사 하다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폭행을 하다니 전 총리를 인간도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싸우고 있고 선관위의 대법원 앞에서 우리는 규탄을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법이 무너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에 두 분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신 대로 지금 투표지를 바꿔놓고 있다. 투표지를 빼돌려고 한다. 이러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고발했죠. 지금 대법원에도 얘기하고 검찰에도 얘기했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냥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심리를 거쳐서 충분한 증거와 자료들을 검토한 뒤에 그때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막 의혹이 제기되고 또 법정 경위가 그런 증언까지 했는데 지금 대법관이 그 심리를 통해서 점검했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판결 선고를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저들은 대법관이 아니에요. 법관이 아니에요. 대법관. 지금 우리는 심판의 전날에 서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심리도 않고 그런 법정 경리의 증언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판결 선고한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둘째로 투표용지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지금 증발했던 얘기는 아까 도태호 변호사가 얘기하고 우리 민 변호사 얘기하지 않으셨죠? 민 변호사가 아니라 민 의원이네. 여러분, 투표용지가 증발해버렸어요. 투표관리관 보장이 없던 투표지가 1년 번호가 짧은 투표지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판결 선고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판사한다고 다 판결이 된 거 아니죠? 맞습니다. 정의로워야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자행된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이고 중국과 같은 반민주주의적 국가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말이 많은데 빗 떨어져서 내가 줄여서 얘기하려고 해요.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고발이 들어왔어요. 누가 고발했습니까? 도태호 변호사도 고발했고 박주현 변호사, 윤영진 예, 고발이 들어왔어요. 고발이 들어왔는데 고발인 조사 받았습니까? 도태호 변호사님. 안 받았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아직 조사를 안 했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법원은 도대체 뭐하러 있는 거예요? 심리하고 판단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법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고소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심리도 안 하고 날짜 됐으니까 그냥 하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대법관들 다 물러나야 돼요. 이런 가짜 재판하러 앉아서 국민들 세금을 지금 탐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발한 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단 내일 선고는 미루고 다 제대로 심리한 뒤에 그 다음에 재판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선거 4.15 총선 뒤에 모두 139개의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중에 몇 명은 나가고 126명이 비싼 돈 내가면서 그냥 종이 한 장 한 거 아닙니다. 비싼 소송비 내가면서 그러면서